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물질에 있어서 중요한 그 상태인 액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액체는 보통 그 플루이디티, 우리가 얘기하는 유동성을 갖고 있는 물질 상태를 우리가 이제 액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 화학 물질을 다루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요 액체 상태에서 다루기 때문에 요 액체의 특성을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액체들은 기체하고 평형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체가 가지고 있는 압력, 그걸 우리들은 증기압, 베이퍼 프레셔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베이퍼 프레셔가 대기압하고 같아지는 그 포인트, 그걸 우리들은 보일링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케미칼을 다룰 때는 이 증기압이 높은 물질들은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거기서 절대로 담배 피면 안 되죠. 휘발유들은 베이퍼 프레셔가 높아서 금방 기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주유소의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가솔린의 농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이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전부 다 이제 이 증기압에 관련된 상황입니다. 액체에서도 중요한 거는 또 그 액체에 있어서의 그 페이스 다이어그램을 이해를 해야 되고,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액체 케미칼의 그 포지션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액체라는 것은 기체하고도 평형관계에 있지만 솔리드하고도 보통 평형관계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이 액체는 솔리드와 평형관계를 잇고 가스와도 평형관계를 잇고, 보통 PT에 의해서 솔리드, 리퀴드, 가스의 그 위치를 나타내는 그림을 우리들은 페이스 다이어그램, 상전이 그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액체들은 이와 같은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만일 우리가 대기압일 경우에, 1기압일 경우에 솔리드하고 리퀴드가 평형을 이루는 요 포인트가 바로 우리가 멜팅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리퀴드하고 가스가 평형을 이루는 요 포인트가 우리들은 보일링 포인트라고 이루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액체에 있어서는 상식이니까 여러분들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캐릭터 중에 하나가 표면 장력, 보통 시그마라고 표시하고 우리들은 서피스 텐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샤워를 하고 나면은 얼굴이 좀 땡기죠? 바로 이제 물이 닿았기 때문에 그 물이 이제 증발되면서 얼굴을 예를 들어서 조금 당기는 겁니다. 그럴 때 보통 이제 스킨 로션이라든지 밀크 로션을 바르게 되면 이제 서피스 텐션이 이제 감소를 해서 좀 얼굴이 풀리게 되는 거죠. 모든 액체들은 이와 같은 서피스 텐션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서피스 텐션 같은 경우는 물은 서피스 텐션이 이제 73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서피스 텐션이 가장 높은 액체는 우리가 수은인데요. 수은은 이제 서피스 텐션이 465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비눗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계면 활성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서피스 텐션이 25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액체들은 고유의 표면 장력을 갖고 있고, 요 표면 장력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그 기제, 서브스트레이트에 대한 응집력, 그 다음에 부착력 또는 접착력이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 다시 얘기를 하고요. 요 표면 장력이 높은 물질들은 가는 관을 집어넣다든지 또는 평형판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 표면 장력에 의해서 이 액체들이 관이라든지 평형판으로 이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 현상들은 우리들은 모세관 현상, 영어로는 이제 캐필러리 이제 포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나무가 예를 들어서 땅에 있는 그 물을 이제 흡수를 해서 높은 위치에 있는 나무 잎까지 전달하는 거가 다 이제 모세관 현상입니다. 보통은 이런 모세관 현상을 이용해 갖고 각종 액체들의 이제 표면 장력을 측정하게 되는 거죠. 이런 그 액체들은 고유의 이제 표면 장력을 갖게 되고, 이에 의해서 이제 고유의 응집력과 접착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액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자기끼리 응집을 되고 또는 접착을 되고, 이 현상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계란에 있어서 날계란 같은 경우에
흰자가 있고 노른자가 있지 않습니까? 요 흰자는 대표적으로 응집력이 아주 높은 액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른자 같은 경우는 접착력이 아주 높은 액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노른자는 우리가 얘기할 때 글루라든지 바인더로 이제 사용해서 무언가를 다른 기재에다가 접착할 때 사용할 수 있지만, 흰자는 자기 나름대로의 고유의 그 응집력이 있어서 다른 물질에 붙으려고 하는 성질이 아주 극소화됩니다. 액체는 액체 단독으로도 사용할 경우도 있죠. 뭐 대표적인 예가 생수가 되겠죠. 하지만 액체 같은 경우에는 액체에다가 많은 물질들을 용해를 시켜서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액체는 이제 용매라는 걸로 바꾸게 되고요. 용매는 보통 우리가 솔벤트라고 얘기를 하죠. 또 이제 녹아 들어가 있는 용해되어 있는 물질을 우리들은 용질, 우리들은 솔루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대표적인 예가 물에다가 소금을 녹인 소금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설탕을 녹인 설탕물이 있게 되죠. 이럴 때는 보통 용매에다가 솔루트가 들어가서 녹아져 있는 상태, 용해된 상태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럼 우리들은 용액이라고 하고 이거를 우리들은 솔루션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럴 때 단독으로 존재하는 그 액체의 힘, 이 파워하고 용액에 있는 이 액체의 그 파워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 말은 즉 생수에도 물이 있고 소금물에도 물이 있는데 이 물의 그 파워가 다른 겁니다. 이 파워에 대한 거를 우리들은 화학에서는 케미컬 포텐셜 뮤로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논리는 용액에 들어가 있는 액체의 케미컬 포텐셜, 이 파워는 단독으로 순수한 액체의 파워보다 감소하게 됩니다. 그거에 관련된 법칙을 우리들은 라울과 헨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보통 라울의 법칙에 해당되는 용액을 우리들은 이상용액이라고 얘기하고요. 아이디얼 솔루션. 헨리의 법칙에 해당되는 용액을 비이상용액 또는 다일루트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칙의 배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요 용액 속에 있는 액체의 케미컬 포텐셜이 단독으로 존재하는 액체 케미컬 포텐셜과 다르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감소하게 되는 거죠. 이 법칙이 이제 라울과 헨리의 법칙이고요. 이로부터 생긴 중요한 법칙이 바로 총괄성. 영어로는 콜리게이티브 프로퍼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콜리게이티브 프로퍼티의 중요한 성질 중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멜팅 포인트, 디프레션과 보일링 포인트, 엘리베이션, 즉 어는 점 내림과 끓는 점 오림 현상입니다. 그 말은 물에다가 설탕 또는 소금을 첨가할수록 멜팅 포인트는 떨어지고 보일링 포인트는 올라간다는 현상입니다. 그 밖에 중요한 현상이 바로 삼투압 현상입니다. 삼투압 현상은 오스모시스죠. 여러분 어머니들이 김장할 때 김장하기 전에 배추를 소금물에 절이는 그 현상을 관찰한 적 있죠? 그러면 이제 배추가 이제 세포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포벽은 이제 반투막입니다. 그래서 이 반투막에 물하고 소금을 예를 들어서 위치를 시키면은 요 배추 표면 안에 있는 그 물이 다 소금물 쪽으로 빠져나가는 현상, 이 현상을 우리들은 삼투압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보통 고분자에 있어서 분자량을 상대 분자량, 그래서 이제 GPC라는 그 도구로서 분자량을 얻지만
절대 분자량을 얻는 방법은 지금도 사용되고 있지만 바로 요 오스모시스, 삼투압 현상을 이용해서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삼투압 현상이라는 건 아주 중요하고요. 특히 여러분 보통 사막지대에서 물의 확보가 중요한데 초기에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초기에는 이 바닷물을 증류를 해서 물을 이제 응축을 시켜서 이제 우리가 물을 얻었죠. 근데 이 바닷물을 끓이려 그러면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부 다 이러한 삼투압 방식의 역삼투압 방식을 이용해서 바닷물로부터 물을 얻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플라스틱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는 바로 이 역삼투압 방식을 이용하려 그러면은 멤브레인이 필요한데 요 멤브레인이 전부 다 이제 플라스틱 재료, 고분자 재료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콜로이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액체에다가 어떤 고체를 집어넣게 되면은 용해 현상이 일어나서 균일한 상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 균일한 상태를 우리들은 호모지니어스 이제 솔루션 상태라고 얘기하고, 이 균일한 액체가 바로 우리들은 용액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한편 액체에다가 고체를 투입을 했는데 용해는 되지 않고 분산된 상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를 우리들은 콜로이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에 미세먼지가 많죠? 그 미세먼지를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이 미세먼지가 공기에 분산되어 있는 바로 콜로이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액체의 그 범주에는 요 콜로이드가 들어가게 되고요. 요 콜로이드의 그 중요성은 나중에 우리 고분자의 강의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 콜로이드가 또 세부적으로 나눠지면 또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눠지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가 이제 에멀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스펜션이 있습니다. 에멀전은 보통 이제 영어로 에멀전 또는 경우에 따라 갖고는 우리가 라텍스라는 표현도 이제 같이 병용하고 있습니다. 요 에멀전은 보통 리퀴드에 분산되어 있는 상태를 에멀전이라고 그러고요. 대표적인 예는 이제 우유가 있습니다. 밀크죠. 즉 액체 상태의 유지가 액체 상태인 물에 분산되어 있는 상태. 요게 이제 우리가 에멀전이라고 부르고요. 서스펜션이라는 거는 솔리드가 리퀴드에 분산되어 있는 상태를 서스펜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스펜션이라는 건요, 고체가 액체에 분산되어 있는 상태를 서스펜션이라고 얘기하고요. 대표적인 예에는 보통 미숫가루물이 있죠. 미숫가루가 물에 분산되어 있는 상태를 서스펜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밖에 이제 비 온 뒤에 나타나는 이제 흙탕물이 또 서스펜션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시청자 여러분, 그 용액도 세부적으로 나누면은 간단하게 수채화용하고요, 유채화용으로 나눠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왜 그림에 미술에 뭐 조예가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대충 보면은 수채화는 약간 좀 은은하죠. 그림을 그릴 때. 유채화는 좀 약간 좀 견고하고 강렬하지만 또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액체를 다루는 사람들은 그 자기가 사용하는 액체가 수채화에 적용되는 액체인지 또는 유채화에 적용되는 액체인지 구분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비수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솔벤트 보통 이제 솔벤트 같은 경우는 신나라는 표현도 많이 쓰죠. 보통 이제 페인트 업계에서 많이 쓰는 건데, 요건 이제 신나는 이제 일본식 표현이고요. 어떻게 보면 시너죠. 시너의 반대말은 또 이제 시크너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영어로 씬하다 또는 시크하다. 보통은 뭐 씬하면은 얇은 사람, 약간 빼짝 마른 사람, 또는 시크한 사람, 뚱뚱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쪽
케미칼 쪽에서는 thin이라는 소리는 좀 묽다라는 표현이고 thick하다라는 것은 이제 걸쭉하다는 표현입니다. 우리 재료 쪽에서는 thickener 하면은 보통 우리들은 이제 증점제를 보통 많이 얘기하죠. thickener. 또는 이제 칙소성을 이제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들 thickener라고 얘기하고, 보통 thinner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묽게 해주고 점도를 떨어뜨린다. 그래서 보통 이제 솔벤트는 thinner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솔벤트 같은 경우는 보통 솔루트를 녹여서 솔루션 상태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죠. 요 비수계 용의 특성 같은 경우는 유기화학에서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때 많이 언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 수채화용, 특히 이제 수계용의 특성에 대해서 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수계용의 특성, 아큐오스 시스템이죠. 저 아큐오스 시스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콜라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생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카리 스웨트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 드리는 거가 요 세 가지 음료수 중에서 여러분들 그 햄버거하고 햄버거의 가장 베스트인 솔벤트가 어느 거냐고 물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그 햄버거하고 포카리 스웨트하고 한번 같이 먹어보세요. 맛있나요? 햄버거의 가장 베스트 솔벤트는 아마 여러분들 다 콜라라고 할 겁니다. 한번 다시 봅시다. 이거는 지금 콜라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콜라에는 탄산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보통 우리가 이제 산성물이 되는 겁니다. 생수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중성물이 되는 거죠. 포카리 스웨트는 염기성물, 즉 알칼리 음료입니다. 보통은 포카리 스웨트 같은 경우는 그 운동하고 나서 마시게 되면은 몸속은 보통 약간 산성을 띠고 있죠. 위벽도 그렇고 흡수가 빠른 거죠. 그래서 이게 콜라, 생수, 포카리 스웨트가 다 pH에 의존해서 우리가 인간이 만든 물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그 아큐오스 수계 시스템 용액을 형성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에다가 소금을 집어넣게 되면은 보통 우리들이 이제 전해질이라는 이제 표현을 씁니다. 보통 소금은 예를 들어서 솔트죠. 그래서 솔트는 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의 합으로 되어 있는 거가 보통 우리가 솔트라고 하죠. 그래서 솔트를 예를 들어서 물에 이제 그 용해를 시켰을 경우에서는 소디움 클로라이드 같은 경우는 Na 플러스하고 클로라이드 이온들이 막 돌아다니게 돼요. 또 이렇게 또 이런 것들은 또 이온이 녹아들어 있으면 또 약간 전기도 또 잘 통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제 염이 녹아들어 있는 예를 들어서 액체를 우리들은 전해질 또는 일렉트로라이트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염이 액체에 녹아들어 있었을 때는 이때 포지티브 차지와 네거티브를 차지를 띠는 물질들을 우리들은 이온이라고 표현하고,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는 물질들을 우리들은 카타이온, 그 다음에 네거티브 차지를 띠는 물질들을 우리들은 에나이온이라고 이제 명명을 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소금 같은 경우에 Na 플러스가 여기에 해당되고 Cl 마이너스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여러분 물에다가 소금을 투입을 할 때 소금을 요 정도만 투입한 거하고 소금을 이만큼 투입한 거하고 요 액체 상태가 똑같을까요? 같은 소금물이라도. 그러면 소금을 조금 투입한 물하고 많이 투입한 물은 상태가 다릅니다. 보통 요 상태를 얘기할 때 이온의 그 생성되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들은 아이오닉 스트렝스, 이온 세기가 다르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는 우리들이 얘기할 때 보면은 강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닷물이 있습니다. 강물에도 이온이 존재를 하죠. 하지만 바닷물은
이온이 엄청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온이 아주 조금 존재하는 물들은 우리들은 소프트 워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한국말로는 단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온이 많이 녹아들어 있는 물을 우리들은 하드 워터, 센 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빨래를 하더라도요, 강물에서는 빨래를 할 수가 있지만은 바닷물에서는 빨래를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즉 이온이 조금 녹아들어져 있는 소프트 워터는 이온 세기가 낮아서 세제에 녹아들어 있는 계면 활성제가 작동을 하지만 이온 세기가 높은 하드 워터에서는 계면 활성제가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바닷물에서는 빨래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만 더 예시를 들면은, 여러분들 정수기를 살펴보면은 보통 고급 정수기는 반드시 필터가 두 종류가 장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한 종류는 이제 활성탄이라고 하는 필터가 있어야 되고요. 또 다른 종류는, 두 번째 종류는 바로 이온 교환 수지가 장착이 되어 있는 필터를 써야 됩니다. 보통 정수기에서 활성탄은 그 물속에 녹아들어 있는 그 부유 물질들 중에서 특히 올게닉, 유기 성분들을 제거하는 거고요. 요 이온 교환 수지 같은 경우는 보통 물속에 들어있는 그 이온들을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즉 센 물을 단물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보통 유리 같은 거, 유리로 된 식기를 닦게 되면은 물자국이 생기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들은 워터마크라고 표현을 하죠. 이 워터마크의 그 원인은 대부분 그 물속에 들어있는 그 이온들이 이러한 워터마크를 나타내는 그런 현상입니다. 수계 시스템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물에는 그 콜라 같은 산성물도 있고요. 포카리 스웨타 같은 알칼리 물도 있습니다. 즉 물속에서는 프로톤을 내놓는 프로톤 도너 역할을 하는 그런 물질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거 볼까요? 지금 조금 전에 얘기든 그 탄산음료를 얘기를 하죠. 탄산음료는 보통 여러분들 뭐 콜라나 사이다를 얘기하는 거죠. 보통 사이다 하면 보통 물에다가 이산화탄소 CO2를 집어넣고 거기다가 설탕을 집어넣어서 하면은 이게 사이다가 되는 거죠. 잠깐 케미스트리 한번 볼까요? 물에다가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으면은 H2CO3가 됩니다. 이게 바로 탄산입니다. 또는 이제 카보닉 워터라고도 얘기하죠. 요거는 물속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해리가 돼서 H 플러스하고 HCO3 마이너스가 생깁니다. 보통 이제 여러분들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탄산음료 많이 먹게 하는 거는 바로 요 탄산이 이 H 플러스를 내놓기 때문에 요 H 플러스가 우리 치아를 이제 부식시키는 거죠. 그래서 수계 시스템에서 이제 프로톤을 내놓는 놈을 우리가 애시드라고 정의를 하는 거고요. 또는 프로톤 도너 말고 프로톤을 받아들이는 놈, 억셉터. 요걸 우리들은 베이스로 정의를 했고 바로 브론스테드가 정의를 해서 우리들은 이 상황을 브론스테드 애시드, 브론스테드 베이스라고 정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프로톤 억셉터 하면 또 약간 헷갈리시죠? 보통은 프로톤 억셉터 또는 하이드록사이드 이온 도너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톤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러니까 물 속에서 프로톤을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우리들은 산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거의 예가 바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염산 HCl. HCl은 물 속에서 이제 요 프로톤 H 플러스를 내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황산도 역시 H 플러스를 내놓고요. 여러분들 질산 HNO3 질산도 이제 프로톤을 내놓고요. 좀 센 산, 불산 있습니다. HF도 역시 프로톤을 내놓고요. 전부 다 브론스테드 애시드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 밖에 여러분들 식용으로 쓰이는 식초 같은 경우도 약산이지만은 요 프로톤을 내놓기 때문에 초산도 요 프로톤 도너, 즉 브론스테드 애시드의 범주에 듭니다.
브론스테드 베이스의 예는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예, 가성소다 NaOH, 소디움 하이드록사이드,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는 걸로 끝을 낼게요. 요 소디움 하이드록사이드 같은 거는 이제 프로톤을, 그러니까 OH-를 도너, 내놓기도 하지만 또 프로톤이 있을 경우에 그 프로톤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요런 범주를 우리들은 브론스테드 베이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거가 물질에 있어서 고체의 상태, 그 다음에 이제 액체 상태, 마지막으로 이제 기체 상태의 그 특성, 즉 기체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잠깐 브리핑을 하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가스들은 부피를 증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피가 증가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케이어스, 혼돈이 이제 증가하게 되고, 즉 엔트로피가 증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자발적이죠. 그 말은 기체는 부피가 증가하는 거가 자발적이고, 이로 인해서 우리 화학자들이 이제 기체를 다룰 때는 아주 많은 리스크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를 다루는 화학자들은 자기 안전을 위해서도 그 특성을 정확하게 그 안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특히 그 증기압이 높은 기체들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요 기체를 다시 한번 좀 한번 살펴봅시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대표적인 이상기체 아이디얼 가스 상태 방정식이죠. 그래서 요 법칙 하나는 머릿속에 꼭 집어넣고, 일단은 요 법칙에 의거하면은 P하고 V는 반비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레셔하고 볼륨은 예를 들어서 반비례를 하는 거죠. 요거에 관련된 법칙이 바로 보일의 법칙이죠. 요 경우 같은 거는 여러분 혹시 집에서 압력밥솥으로 밥을 할 경우에서는 반드시 그 압력밥솥으로 밥을 한 다음에는 벤트를 통해서 높은 기압의 에어를 다 빼주고 나서 뚜껑을 열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러면 큰 사고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압력이 예를 들어 높을수록 부피는 작아지고 아주 엄청난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그 시스템에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보일의 법칙을 항상 여러분들 그저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요. 찰스의 법칙은 보통 프레셔하고 T가 이제 비례 관계에 있는 경우, 보통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프레셔가 역시 증가한다. 조금 전에 보통 압력밥솥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주어진 부피 내에서 온도를 올리게 되면 압력이 아주 크게 되는 거거든요. 요 찰스의 법칙. 또 이제 부피는 템퍼러처에 비례하는 요 법칙. 요게 바로 요것도 이제 찰스의 법칙에 해당되는 거죠.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컨스턴트, 아보가드로의 상수는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고요. 달톤의 분압 법칙. 달톤의 분압 법칙은 우리가 저 대기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보통 에어의 압력은 크게 이제 질소의 압력과 이제 산소의 압력의 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에어의 압은 1기압이라고 치면은 보통 질소의 압력은 얼추 한 0.8기압, 그 다음에 산소의 압력은 얼추 0.2기압이 되는 겁니다. 즉 기체의 혼합 물질에 있어서는 그 혼합된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모든 기체의 각각의 압력의 합이 전체 토탈 프레셔가 되는, 이게 바로 이제 달톤의 분압 법칙이고, 보통 이 경우는 우리가 석유를 예를 들어서 크래킹을 할 때, 나중에 석유화학에서도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석유를 크래킹할 때 스팀을 이용해서 스팀에다가 열을 실어서 이 스팀으로 크래킹하는 원리도 바로 이 달톤의 분압 법칙을 이용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물질의 상태, 고체, 액체, 기체를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물질들을 이용한
화학 반응에 대한 강의를 여러분들에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